그 밴드에 이게 그냥 녹화하면 너무 고화질로 많이 녹화가 안 돼서 조금 저화질로 녹화되라고 지금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지금 라이브로 돌리고 저장이 되면 내가 다운받아서 나중에 올리려고 하는 거야. 최대 1시간 반까지가 되니까 우리 한 70분씩 2번 하면 녹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 지구과학을 선택한 이유 뭘까요? 일단 혹시 물어보자. 작년에 지구과학 하셨던 분, 그냥 할만했어? 어려웠어? 자, 이런 얘기하면 니네가 싫어할 거 뻔히 알지만 작년에 지구과학이 역대급 쉬운 편이었어요. 물론 정말 쉬운 문제만 나온 건 아니었는데 예전에 비하면 좀 쉬운 편이라고 보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물화생에 비하면 좀 쉬운 편이었어요. 그리고 킬러 문제도 되게 적었지. 진짜 까놓고 얘기하면 20번 문제 빼고는 다 예전 그 애들이 막 공부한 양에 비하면, 아니 이 정도 난이도 공부하려고 내가 1년 동안 그 개고생하면서 지구과학을 빡세게 돌렸나, 그런 말도 되게 많이 나왔어. 근데 웃기는 거 뭐냐면 그런 애들이 시험을 잘 본 것도 아니라는 거야. 자, 왜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과학을 가능한 한 끝까지 선택하시길 바라고, 가능한 한 끝까지 하시길 바라고. 물리학처럼 재미있는 학문은 아니야. 속으로 무슨 만행인가 그런 생각했지. 물리학이 재밌다고. 물리하는 사람은 재미있겠지. 우리는 재미가 없지. 물리처럼 계속 뭔가를 이해하고 계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 우리는 아니야. 생명과학이나 화학처럼 뭔가를 계속 많이 외워야 돼? 응? 익숙하지도 않은 그런 단어들을 들어가면서 막 외워야 돼? 아니야. 그러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냐? 이것저것 다 버무려져 있어. 버무려져 있으니까 조금 웃기는 게 끈기가 없는 사람들이 좀 하기는 편해요. 끈기가 있어 없어 본인 생각하기에. 참고로 우리 학원에 11월 초까지 지옥의 파이널까지 버티는 애들은 뭐가 돼도 돼. 문제는 이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를 학기 초부터 계속 했던 얘기가 똑같이 나오거든. 무슨 얘기 나오냐면 제발 시키는 것만 해라. 지금 니네들 국영수만 하는 거 이제 시작하고 있었잖아. 얼마 됐나? 2주 됐나? 2주 정도 됐나? 그래. 내가 윈터스쿨로 나가니까 윈터스쿨 수업이 한 딱 2주고 내일이 3주 차니까 그 정도 됐을 거야. 한 그거보다 조금 딜레이 돼서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2주 정도 있어 보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어디 표정들이 너무 쌩쌩한데? 얘기해야겠는데 애들 더 불리라고. 아니 표정들이 지금 썩어 있어야 되거든? 응? 근데 되게 표정들이 밝아. 혹시 이 중에 예비 걸려 있는 사람? 없냐? 그렇지. 알겠습니다.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오늘 오다가 갑자기 팍 들더라고. 이러다가 다음 주에 사라지면 이 과목이 나한테 안 맞던가 아니면은 다시 밀려서 올라갔던가, 그지? 선생님 조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설날 전전날 밀려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좋았겠지? 걔는 나를 신으로 떠받들고 있어. 왜냐? 지 성적으로 가기 진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학교를 내가 미친 척하고 하나 써라. 근데 거기가 설날 전전날 전화가 온 거야. 그래도 세뱃돈에 공 하나가 더 붙었지. 자, 나야 뭐 그냥. 그 친구는 그냥 대략 그냥 서울에 있는 그냥 무난한 고등학교에서 그냥 한 3, 4등급 정도 내신 받고 수능도 그 정도. 내신은 한 3등급 조금 초반이었다고 하더라고. 동대문에 있는 고등학교. 그 근처에 있는 학교 나오더라고. 동대문 쪽 없어요? 동대국어라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랬는데 성적이 그냥 수능 성적은 그냥 뭐 국영수 거의 올 3, 4, 3, 4, 3, 4 이런 거야. 내신은 한 3점 초반, 2점 후반 둘 중 하나였는데. 그랬는데 밀려 올라서 그러니까 대부분 한 수원권에 있는 대학이나 뭐 경기대 요 정도 생각하고 거기 쪽에만 죽 쓰길래 내가 미친 척하고 2개만 써라. 내가 보기에 네 성적이면 내신이 조금 괜찮은 편이라 수원권에 있는 대학은 공대는 웬만하면 붙는다. 당연히 붙었지. 그랬는데 이제 내가 서울에 있는 H모 대학 하나 쓰고 그 기업 대학 하나 써라. 니네 생각하는 그 대학들 아니야. 광운대 하나 쓰고 한성대 하나 써라. 광운대면 내 삼촌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도 안 되거든. 절대. 이거 되면 대한민국 미친 거야. 근데 한성대 정도는 잘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한성대에 전화. 뭐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그 새끼도 머리도 무지하게 안 좋고 공부도 더럽게 안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내가 주는 모의고사 계속 내가 여기 있으니까 모의고사 수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학원에서 모의고사 볼 때마다 뭐 사설 모의고사 볼 때마다 계속 내가 카톡으로 날려주고 풀어서 나한테 검사 받아. 결국 뭐냐면 그런 수동적인 학생들은 시키는 것만 하면 뭐가 돼도 돼. 자, 요 얘기를 하려고 지금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라서 이게 문제 생기는 문제야. 니도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이 상황이 와. 6월 모의고사 볼 때쯤 되면 이상하게 내게 클라이막스가 이미 와버리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성적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성적이 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 한 6월 모의고사 볼 때쯤 돼가지고 이미 뭐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탐구 같은 거 생각하면 탐구 솔직히 조금 빌 받을 때 확 올라가는 측면이 좀 있거든. 갑자기 지구과학이 모의고사 볼 때마다 하나 틀리거나 두 개 틀리거나 무난하게 하나 틀리고 대소수 두 개 틀리고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간 거야. 확실해 이거는. 근데 문제는 거기서 겸손해야 되거든. 그리고 생각해봐. 나는 이 짓거리를 십몇 년을 한 사람이고 니네는 잘해봐야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을 수능에서 더 보고 본 거 아니야. 그지? 나는 지구과학을 내가 학교 다닐 때 봤던 시험에다가 내가 선생이 돼서 가르쳤던 것까지 합치면 최소한 한 20년 정도는 이 짓거리를 했단 말이지. 그러면 추세가 보일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자랑질인데 작년에 내가 예언을 했거든. 9월 모의고사를 딱 보고 9월 모의고사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지구과학이. 그랬는데 그쯤에 출제위원들이 알지? 그 출제위원회 발탁이 되면 이제 슬슬 합숙 들어가니까 9월쯤이에요. 대한민국의 지구과학 교육 그 과가 별로 없어. 알다시피, 그지? 지구과학, 그러니까 사범대 안에 지구과학 교육과가 있는 학교들이 우리나라에 한 10군데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거의 다 국립대야. 사립대는 거의 내 기억에 없는 것 같은데. 몇몇 한 두어 개 있긴 할 텐데. 이 바닥이 좁아. 좁다 보니까 출제위원으로 어느 대학교 무슨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발탁이 됐다라고 하면 그 교수님 성향이 나오잖아. 우린 학회 가서 보면 뻔히 보이거든. 또 대학원 시절에 학회에서 다른 교수님들 많이 만나가지고 교육을 해봤기 때문에 아, 저 A 교수님은 성향이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너무 킬러 문제 같은 걸 잘 안 내는 교수입니다. 그쪽을 되게 막 증오하는 교수입니다.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 뭐 최승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더러운 계산 문제를 되게 꼭 한두 문제씩 내는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지구과학 출제위원들 한 서너 명, 많게는 6, 7명 정도의 교수님들이 가면은 그 중에 제일 연장자가 대부분 출제위원장을 하거든요. 과목별. 그럼 그분의 입김이 거의 50%를 좌지우지해요. 그런데 작년에 딱 9월부터 한국교원대 곽모모 교수님이 연락이 안 된다. 그분이 지구과학 교육계에서 가장 1년에 논문 제일 많이 쓰는 교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는 사람. 근데 그 교수님이 연락이 안 된다. 근데 그 교수님이 대한민국의 교육 정상화 쪽에 굉장히 중점을 두는 교수님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9월 모의고사가 조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솔직히 100% 장담을 못했어. 최상위권이 아닌 애들은 지금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지 마라. 내 9월 모의고사 이후부터 시대인재 거 졸라 구해가지고 막 모의고사 막 왜냐면 어디서 그 막 텔레그램에서 막 무슨 제보 받습니다 해가지고 막 올려놓는 거 있잖아. 알잖아 다 그지? 어? 제보합니다. 막 스캔해놓고 졸라 올려놓고 질 떨어지는 거. 그래서 대부분 시대인재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지? 강대 K 막 졸라 올려놓잖아, 그지? 응? 그런 거 풀면서 EBS 모의고사 풀면은 한 개 틀리거나 다 맞는 애들이 그거 풀면은 보통 4개 이상 5개 틀리거든. 응? 근데 이제 그거를 풀면서 내가 보기엔 두 가지야. 그것마저도 내가 점수를 올리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겠다라는 그런 목표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눈이 너무 높아져. 수능 레벨은 욕인데 내가 눈이 높아져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 문제는 무난하게 해석하면 되는데 괜히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게 또 다른 게 있을 거야. 이러면서 괜히 돌려가기 하다 틀린 애들을 너무 많이 봤어. 우리 학원에도 있어 실제로. 걔네들 지금 연락이 안 돼. 내 말 졸라 안 들었다가 제 뒤통수 쳐 맞은 거거든요. 대학을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지구가 몇 점 맞았는지도 몰라. 근데 소문은 있지. 왜냐? 낌새가 보였거든. 막판에 애들이 학원에서 이제 수능에 맞는데 모의고사를 보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분명히 9월 모의고사 이후에 사설 거 막 시대인재 거 풀 때 막 진짜 내가 푸는데 30분 넘게 걸리는데 이 새끼들 25분 만에 다 풀고 하나밖에 안 틀려. 막 그래서 내가 막 야 땡땡아 이거 니은이 왜 틀렸냐? 나 존나 몰라서 물어본 거야. 니은이 왜 틀렸냐? 술술 얘기해. 근데 문제는 수능이 그 레벨로 안 나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거 그 막말로 시대인재 거는 문제를 30분 안에 푸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문제들이란 말이야. 근데 눈이 거기 있으니까
그 시대인지 레벨이 100이야. 근데 수능은 레벨이 70이거든. 요 레벨로 떨어지니까 애들이 오히려 더 망하는 경우가 생겨. 40점을 못 넘었대. 들리면 소문에 의하여. 자, 그게 빨리 온단 말이야. 6월달쯤에. 그러니까 다 그러면 지금 속으로는 그렇게 왔으면 좋겠네 생각 들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 있단 말이야. 그런 자만심 빠지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시키는 거에서 또 오버하지도 말고 덜 하지도 말고 그만큼만 해. 선생님 오늘 학원에서 내준 숙제를 다 했더니 시간이 한 30분 남았어요. 자. 알았어? 자라고. 응? 자든지 멍을 때리든지. 멍 때리는 게 그렇게 건강에 좋다며. 응? 하루에 한 10분, 20분씩은 멍 때리는 시간 가지세요. 밥 먹으면서 멍 때리지 말고. 밥 먹고 나와가지고 가끔씩 이제 공대에서 날 좋잖아? 그럼 여기 지하에서 올라와가지고 애들이 그냥 가끔씩 학원에서 간식 나오잖아요. 쪼꼬바 붙어있는 막대기 들고 애들이 이러고 영혼 없는 표정으로 아니 길이나 막지 말든가 문 앞에 나오자마자 이러고 그렇게 광합성 없어요. 그런 거 괜찮아. 멍 때리는 거. 근데 조금 장소를 골라서. 응? 아시겠죠? 자, 결론 시키는 것만 합시다. 뭐만 합시다? 시키는 것만.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 한 10분 정도는 더 잔소리 할 거야. 한 10분 정도는 또 잔소리 할 건데 10분? 10분까지 아니고 이제 5분 했으니까 한 5분만 더. 자, 지구과학에서 내가 지금 기초가 많이 딸린다 싶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응? 두 가지만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지구본. 지금 지구과학에서 처음에 고체지구와 뒤단원의 대기와 해양 쪽에서는 어느 지역의 위치를 빨리빨리 캐치하지 않으면 시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해석하는데 좀 오래 걸려요.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느냐? 내가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 내가 어디 지도를 하나 그려볼게요. 어디 지도를 그리면 이렇게 놓고 쓱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렇게 산들이 있대. 그리고 여기에 뭐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여긴 육지, 여긴 바다. 지구가 문제 풀다 보면 나오는 지역에 여기 어딜까요?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적으로 봐. 어디? 크게 틀려도 돼. 죽이진 않아. 그렇지. 이거 보고 남아메리카라고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 풀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윤곽이 나온단 말이야. 툭 잘라가지고. 알겠어요? 이 정도 그까지 가면 이제 기초는 있는 거야, 그죠? 아까 여기 뭐 지구학 했던 친구들이 한 대여섯 명 됐었으니까. 그 정도까지 되려면 지구본이 익숙해야 돼. 자, 그래서 결국 치맥을 한 번만 참자. 지구본이 한 3만 원 좀 넘거든, 좀 괜찮은 거. 치맥 한 번 끊으면 지구본 살 수 있습니다. 고3들한테는 치킨이라고 하는데 얘는 치맥, 알았지? 왜? 못 끊어? 끊을 수 있어. 치맥 한 번만 참자. 한 번만. 그래서 500 두 잔 마시고 한 잔 마시고, 알았어요? 치킨 2번 먹고 한 번만 안 먹으면 살 수 있다. 내가 사라 그랬더니 작년에 어떤 애가 다이소에서 요만한 5,000원짜리 사가지고 거기에 나라 이름하고 수도밖에 안 써있고 그 테이프 좀 지나 막 돌려서 벗겨진다 그거. 응? 너덜너덜 벗겨진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한 축구공 사이즈 정도 되는 거 해야 돼. 그래야 거기에 지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판의 경계에 해당하는 지역들,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안데스 산맥, 뭐 페루, 뭐 마리아나 해구 다 써있단 말이야. 그리고 수심도 거기 막 좀 이렇게 얼룩덜룩한 진한 파란색, 흐린 파란색으로 있고 해류도 그려져 있고 바람도 그려져 있어요. 편서풍, 무역풍, 여기에 쿠로시오 해류, 여기 캘리포니아 해류, 저쪽에 멕시코 만류 이런 거 다 써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구본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준비할 거 두 번째 뭐냐? 수첩. 지구가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공부를 안 해서. 두 번째, 공부를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와. 왜? 뭔 말인지 몰라서. 단어가 안 된다고. 단어가. 뭐가 안 된다고? 단어. 그러니까 어휘가 딸려서 그래. 응? 판의 발산형 경계. 판이 뭐지? 뭐까지 모르면 심각한 거지. 발산이 뭐지? 발사는 아는데 발사는 모르겠어. 발사는 아는데 발사 이건 알겠는데 발산은 뭐지? 수렴은 뭐지? 이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쉬운 거지만 내가 예를 들어 니네들한테 퇴적지형 중에 선상지라는 단어를 던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선상지가 뭐야? 공부해본 사람은 알아. 근데 이걸 선상지가 뭔지 나한테 살짝 조금 살을 붙여 설명해봐. 그럼 못한다니까. 지구과학뿐만 아니라 대부분 과목들에 쓰이는 단어들의 한자어가 많죠. 선상지라는 한자어는 무슨 뜻일까요? 부채 선자에 모양 상자에 땅지자야.
땅이 부채 모양이란 말이야. 쫙 펼쳐진 모양. 그럼 요만하냐? 아니야, 몰라, 커. 막 이 안에 막 대치동 하나 다 들어있고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왜 부채 모양으로 생겼을까? 정확히는 부채꼴 모양. 왜? 좁은 데서 넓은 데로 퇴적물이 툭 뿜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럼 뿜어져 나갔고 거기 쌓여서 만들어진 지형이잖아. 그럼 왜 쌓였어? 물이 빠르게 흘러가다가 유속이 확 느려지면 퇴적이 활발해진다. 그러니까 좁은 데서 빠르게 흐르던 물이 넓은 데로 퍼지면서 유속이 확 느려지면 부채꼴 모양의 퇴적 지형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채선 모양상 땅지를 떠올려야 된다고. 또 두 개만 얘기해볼게. 니네 호상열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처음 하는 친구들이 아니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해구 주변에 부채꼴의 호 모양으로 줄 맞춰 있는, 열 맞춰 있는 섬인데 부채꼴의 호 모양이라고. 근데 이 호상열도는 뭐 판의 수렴형 경계에 해구 주변에 화산작용으로 빵빵 터진 섬들이 배열돼서 부채꼴 모양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 호상열도가 생길 만한 상황이 대륙에서 생겼어. 그러면 산맥 주변에 화산들이 쿡쿡쿡쿡 박혀 있다고. 그럼 호상열도가 생기는 과정은 똑같은데 이거는 호상열도, 섬이 아니니까 열도라는 말을 못 써. 예를 들어서 안데스 산맥에, 어디 산맥에? 안데스 산맥에 안데스 산맥은 넓은 의미로 습곡 산맥인데 히말라야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얘네들은 화산이 박혀 있어요. 남미 쪽인데 화산이 박혀 있단 말이야. 여기 이 산들 사이에 화산이 군데군데 박혀 있다고. 여기를 뭐라고 하냐? 볼케닉 아크. 화산호라고 부른다. 화산호. 요게 가끔씩 지금 등장하고 있어. 사설뿐만 아니라 여러 모의고사에. 이러다가 이제 이게 메인이 되거든. 응? 이건 뭐냐? 호상열도랑 생기는 과정이 똑같은데 섬이 아니니까 화산 활동으로 생긴 아크. 호상열도 할 때 이 호자랑 똑같은 거야. 응? 가끔씩 아무 생각 없이 화산호란 단어가 나와 있을 때 학교 선생님들 중에 좀 만행적인 선생님들이 있어서 아, 너네 백두산 꼭대기에 천지 있니 없니? 네, 있어요. 아, 그런 걸 화산호라 그래. 웃기고 있네. 그건 레이크잖아. 내가 저기다 레이크라고 썼니? ARC라고 썼어요. 아크가 뭔데? 이렇게 부채꼴의 호 모양 말하는 거라고. 아까 지금 지웠지만 이렇게 굽어져 있는 곳에 이렇게 섬이 된다. 화산들이 이렇게 활처럼 휘어진 모양으로 있다고요. 그거를 화산호라고 불러. 그런 단어들 지금 니네 오늘 처음 들은 사람도 있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런 거를 요만한 수첩에다가 정리하라는 거야. 영어 단어만 정리할 게 아니라 지구과학에 쓰이는 어휘로 정리를 좀 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그 두 가지 하나는 틀리는 이유가 뭘까? 귀신이 있어서. 분명히 제대로 풀어놓고 막힌 틀리게 한 새끼들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 밖이야. 응? 그리고 분명히 내가 볼 때 옳지 않으냐는데 나중에 답안지 제출하고 보면 옳은다고 그러지. 뭐 어떡하라고 할 수 없어. 이거 귀신이 목할 노릇이야. 이 세 번째 건 우리 능력 바뀌니까 어쩔 수 없고 그냥 정신 차려서 그 과정을 최소화시켜야 되겠고 앞에 두 개 뭐라고? 공부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뭔 말인지 몰라서. 특히 안 하는 거는 이 새끼는 자세히 글러먹은 거고 두 번째 어휘가 안 돼서 틀리는 경우는 우리가 빨리 고치자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구본과 단어장. 알았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구과학을 대하는 수험생의 자세 뭐가 있을까요? 쫄지 마십시오. 그나마 물화생지 중에서 제일 무난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적당히 외우고 적당히 이해하고 적당히 계산하고. 선생님 지구과학에도 계산하는 거 있던데 그거 어렵잖아요. 거속시 알지? 거속시. 그 수준이야. 그 수준. 응? 가끔씩 선생님 판의 이동속도 구하는 거 저 너무 헷갈려요. 그 새끼는 죽여버려야 돼. 응?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500만 년 동안에 어떤 땅이 1000km 움직였다. 이걸 계산을 못해요. 왜? 1000km를 센티미터로 환산을 못하는 거야. 찔리지. 1000km가 몇 센치냐 그러면 애들이 막 버벅대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물리에서 내가 예전에 한 15년 전에 물질을 같이 했었는데 지금 안 하지만 말도 안 되고 뭐 속력 구할 때 보통 시간 단위가 희한하게 뭐 분으로 나오고 시로 나오면 초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뻔뻔스럽게 대답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야, 1시간이 몇 초야? 60초야. 지가 말하고 틀린지를 몰라. 옆에 있는 애 표정은 더 가관이야. 맞지 않나? 그걸로 계산해서 나오는 답이 보기 있어. 응?
웃음이 나오지. 니네 두고 볼 거야 나중에.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1000km를 가는데 500만 년이 500 너무 적다. 5천만 년이 걸렸다. 그럼 5천만 년이면 이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5에다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년. 그지? 5천만 년이 7개니까. 자 1000km 센티미터로 바꿔봐. 어떻게 해야 돼? 응? 지금 뭐 저런 걸 하나 싶으면서도 되게 눈이 초롱초롱하게 보는 친구들 있습니다. 그지? 미터로 바꾸려면 K자 지우고 공 3개. 일부러 내가 지금 색깔 바꾸는 거야. 응? 그 다음에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려면 공 2개. 이렇게 되겠죠? 응? 그래서 여기 7개 날리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개 날리면 2cm per 년. 되게 뻔한 것 같지? 이거 은근히 오답률이 높습니다. 응? 니네가 단위 환산을 못해. 그래서 지금 개정된 교과 과정에 니네 봤냐 혹시? 고1 교과서? 고1 통합과학의 대단원 1단원이 단위, 과학의 기초.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1km는 1000m다 뭐 이런 거. 여기까지는 웃음이 나오지. 그럼 니네 물어볼게. 1리터가 몇 밀리리터예요? 1000ml. 그지? 그리고 이건 실제로 선생님이 수업 때 애들한테 들은 얘기야. 토양 입자 얘기하다가 작년 수능 특강 가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래가 주성분이면 사암이고 자갈이 주성분이면 여감이고 점토가 주성분이면 셰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애들이 셰일 입자의 크기는 얼마나냐 하도 물어보니까 거기 수특에 써 있어요. 16분의 1mm보다 입자의 크기가 작은 거. 그러다가 이제 사암 같은 경우는 16분의 1에서 2mm 이런 얘기 막 나오거든.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 그 크기의 스케일 가지고 하다가 천지에 가끔씩 이렇게 나와. 1mm짜리 같은 게 매우 작은 입자냐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야. 뭐 작지. 기준이 없잖아. 내가 지나가는 말로 야 1mm가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그럼 애들이 어떻게 1mm가 눈에 보여요? 이러고 앉아있어. 이 샤프신 0.5mm? 그럼 애들이 그때 가서 1mm가 겁나 큰 거구나. 야 선생님 샤프 엄청 굵지 샤프신. 가끔 0.9mm 샤프 있잖아. 선생님 개인적으로 0.5mm 샤프를 못 쓰거든. 성격이 더러워서 다 부러져. 그래서 0.7 아니면 0.9를 쓴단 말이야. 응? 이렇게 보여주면 0.9mm 샤프심 되게 굵거든. 가끔씩 다이땡 가면 그 1mm짜리 샤프심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 그건 진짜 연필심이 나온다니까? 1mm, 두께 1mm는 거의 연필심 수준이에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래. 그러다가 이 샤프심 0.5mm. 너 새끼야 밥 먹다가 머리카락 둘러 잘 찼잖아. 0.1mm도 안 되는데. 다 보인다니까? 응?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보다 그런 스케일에 조금 익숙하지가 않다고. 자, 요거는 얘 때문에 띄웠습니다. 수업은 지금 보다시피 PPT로 할 거고요. 응? 이거 지금 다 알겠어요? 응? 이거는 여기다 그냥 선생님 3글자만 쓸게요. 쫄지 마. 쫄면 안 돼. 지구하고 절대로 쪼는 순간 풀릴 문제도 안 풀립니다. 응? 그래서 앞으로 11월까지는 김밥 천국에 가더라도 절대 쫄면을 시키면 안 됩니다. 응? 쫄면 안 된다니까. 응? 알았어요? 가끔씩 애들이 막 거기 특식 해가지고 막 돈가스랑 막 다 있는 거 나오면은 애들이 어떡하냐. 그 쫄면 안 된다니까. 쫄면은 빼고 먹어야지. 그지? 자, 요거 얘기했습니다. 지구본 준비하시고 메모지 준비하시고 그리고 계속 자기 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지구본을 뚫어지게 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어차피 없잖아 애인이. 그지? 어차피 없는데 그냥 지구본을 한 10개월, 11개월 애인 삼아. 알았어? 매일 보란 말이야. 매일. 튀르키예가 여기 있었구나.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가 이집트 쪽이구나. 지금 내가 말한 동네들이 가끔씩 문제로 나오기도 해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선상지가 선상지랑 비교가 잘 되는 삼각주 엄청 잘 나오거든. 나일강 하구에. 그리고 요새 판구조론 얘기할 때 아라비아 반도 되게 잘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지명을 알아서 답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중에 교회 다닌 사람은 알 거 아니야. 홍해의 기적. 모세가 지팡이를 빵 찍으면 갈라졌던 그 바다가 여기구나. 최근에 풀어줬던 문제, EBS 문제에도 그게 있었어.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가 아프리카에서 떨어져 나간 시기가 대충 언제쯤인가. 작년 수능에도 지역적인 문제로 이 지구의 역사 파트에 여기에 어디가 기냐, 어디에 무슨 이벤트가 있었냐 문제 하나 나왔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구본 끼고 살으라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늘 숙제로 나가는 것 때문에 얘기한 거고요. 특히 요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질문 어떻게 할 거냐? 쉬는 시간 쓰든가. 우리 지금 특강이라서 쉬는 시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아마 학원에서 이 코딩을 열어줄 거예요. 다른 것도 이 코딩 하고 있죠? 그럼 물어보죠, 보면. 국영수만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코딩이 국영수에만 열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들한테는 지구학도 열어주라고 내가 얘기를 할 텐데 이 코딩에 니네가 질문 올리면 대답이 어느 정도 있다 봐. 하루? 지구학은 거의 기본 3-4시간, 짧으면 실시간. 지금 인터스쿨 같은 경우는 실시간은 한 경험해본 애들이 한 5명 정도 돼서 졸라 신기합니다. 올리자마자 답이 훅 가니까 내가 헐. 아니 그냥 지 혼자 헉 하지 꼭 거기다 헉이라고 쓰는 건 뭐냐. 헉 이렇게 빨. 그게 더 웃겨 나는. 헉 헐.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쓰지 마. 니네가 또 질문했나 보다 보면은 아 감사합니다 하지 마.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세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코딩으로 질문 많이 하시라고요. 알았죠? 자, 그 정도 잔소리 했고 이제 바로 고체지구부터 가보도록 합니다. 책은 몇 페이지야? 몇 페이지 몇으로 돼 있어? 지금 나랑 페이지가 좀 달라. 6페이지로 돼 있냐? 네, 6페이지. 아무튼 직권의 변동이라고 위에 써 있죠? 그지? 어디 볼래? 이걸 하냐? 자, 직권의 변동이라고 써 있고요. 직권의 변동에 무슨 얘기 나오느냐? 대륙이동설부터 나와요. 이건 이제 지겨울 정도로 많이 했잖아, 그지? 대륙이동설은 지겨울 정도로 많이 해서 여기다가 몇 개 글자만 쓸게요. 뭘 쓸 거냐? 한계하에다가 그냥 고말 중초라고 쓰시고 여기다가 약 2.5억 년 전이라고 쓰세요. 약 2억 5천만 년 전쯤 되고요. 고생대 말, 중생대 초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초대륙이 이때만 있는 건 아니었지만 우리는 판계하는 요 시기로 알아놓고요. 왜 이 시기를 알아놓으면 좋은 초대륙이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이전에 로디니아라고 하는 초대륙도 나오긴 하는데 얘가 약 12억 년 전. 요 두 개 빼고는 또 다른 초대륙이 나오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두 개만 알아뒀는데 로디니아 같은 경우도 굳이 몰라도 되지만 혹시나 해서. 그래서 판게아가 분리되어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가 되었다는 학설. 이거 지겨울 정도로 많이 봤지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 이렇게 땅덩어리가 나왔는데 저게 판게아라고 장담 못할 수도 있잖아. 로디니아일 수도 있잖아. 그 전에 있었던 뭐 콜롬비아 초대륙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그림을 보는 순간 이게 판게아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문제 속에 힌트가 써 있어. 다음은 현생 누대의 대륙의 이동에 관한 현생 누대라고 붙어있단 말이야. 현생 누대라고 나오는 순간 얘도 아니고 무조건 판게아밖에 없습니다. 그럼 현생 누대가 뭔데? 지질 시대를 무슨 시대를? 지질 시대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나누잖아요. 그죠? 이것보다 더 이전 시대도 있고 이거 이후도 있는데 대략 5억 4천만 년 전부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게 한 2억 4천만 년, 6,600만 년 요 정도 되는데 요때를 현생누대라고 부르니까 2억 5천만 년이니까 여기쯤 있지. 여기 고생대 말 중생대 초 그지? 요때니까는 현생누대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고중신에 들어가고 따라서 판계할 수밖에 없다고. 알겠죠? 현생누대라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니네가 문제 풀면서 분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최소한 6월 모의고사 이후부터는 문제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건 내가 재학생반에서 주로 하는 얘기인데 거의 하지도 않지만 재학생반 애들한테 대놓고 얘기해요. 과탐을 9월 이후에도 수업을 듣는다? 그건 또라이라고. 뭐 우리가 그때부터 거의 계속 모의고사 풀 테니까는 뭐 상관이 없지만 그때 가서도 선생님 수능 완성을 한번 풀어봐야겠죠?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가끔씩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들어. 상담하다가 가끔씩 상담 오면 좀 늦게 들어온 친구들은 어쩔 수 없는데 분명히 2월달부터 계속 봤던 친구들 중에 뒤통수 한 대 맞는 느낌이야.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선생님 수특을 해야 되나요? 미친 거 아니야? 벌써 수능 완성까지 끝났어야 돼. 수특이 언제 나와? 설 지나면 나와. 그거보다 좀 앞에 나올 수, 이번 설이 좀 늦어서 2월 한 15일, 16일쯤이니까 아마 더 빨리 나올지도 몰라. 늦어도 2월달 20일쯤에는 나올 거라고. 그럼 그때부터 최소한 풀기 시작해가지고 언제? 한 4월쯤에는 끝나줘야 돼. 그죠? 자습한다고 했을 때. 그쯤 되면 뭐가 나와요? 수능 완성이 나와요. 수능 완성까지 해서 6모까지 내가 클리어를 해줘야 된다고.
그 다음부터 주로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많이 해야 된다고. 그때 가서도 판계야 2억 2억 5천만 이제를 하면 안 된다고. 알았어요? 자, 그래서 판계한지 구분하는 방법은 문제 속의 현생두대. 두 번째, 1억 8천만 년 전이면 지질시대 언제야? 중생대쯤 됩니다. 이때 여기 바다가 쭉 연결되는데 여기를 테티스해라고 불러요. 이 판구조론이 이게 유럽인들, 서양인들 중심의 이론으로 정립되어 버려서 이 테티스해가 오늘날의 지중해다. 그러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예 알았어요. 대충 중간에 이렇게 가로로 된 바다가 뭐 유명하게 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좁은 바다에서 안 살잖아. 우리 태평양, 그지? 근데 테티스해가 오늘날의 지중해다. 그래서 북반구, 남반구 대륙으로 좀 쪼개진단 말이지. 옛날에는 북반구에 있는 걸 로라시아 대륙, 남반구를 곤드와나 대륙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그지? 저기 지나간 아저씨 이름 우리 알면 뭐 할 거냐고. 응? 그 정도로 안 중요해. 그런데 이제 뭐냐? 6,500만 년 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사이. 여기서부터 이제 신생대거든. 그래서 요즘 세계 지도랑 좀 비슷하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대서양이 생성되었다. 대서양이 만들어졌다. 자, 대서양이 어디야? 이름을 대답해야 된다고. 대서양이 어디지? 알긴 알겠는데 뭐라고 말을 좀 애매하지. 미국하고 유럽 사이의 바다를 대서양이라고 하잖아. 뭐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사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죠? 지구과학에서는 그 대서양이 좀 중요해요. 왜 그렇다고요? 이거 판구조론, 무슨 뭐 대륙이동설, 또 뭐 해저 확장설 이런 거 전부 다 서양인들이 만든 거라니까. 20세기 초반에 걔네들한테 바다는 지중해 아니면 대서양이야. 그렇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니네 만약에 그냥 니네 흔히 들어봤을 법한 해양저 확장설 얘기 나오면 가운데 해령이 있고 해령에서 판이 확장되어 나가면서 그러면서 무슨 뭐 고지자기가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다는 둥, 퇴적물이 많이 쌓였다는 둥 이런 얘기 하잖아. 걔네한테는 바다가 대서양이니까 대서양 연구에서 알아낸 거야. 그래서 니네 판구조론이 정립될 때 제일 마지막으로 해저 확장설이 대륙이동설, 멘틀대류설, 해저 확장설이 추가되고 해저 확장설에 나오는 증거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섭입대의 발견과 변환단층이 있다는 걸 알아낸 거라고. 이게 언제냐? 거의 막판이야. 왜 그래? 그 전까지 이거는 대서양에서 잘 안 생겨요. 대서양은 섭입대가 없거든. 섭입대가 뭐야?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생기는 깊은 해저 골짜기 같은 곳이란 말이야. 해구 있는 곳. 대서양에 해구가 없어요. 대서양은 가운데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으면 깊은 바다, 뭐 산도 있고만 이게지? 그러다가 그냥 육지 끝이야. 해구가 없어. 그러니까는 해구까지 포함한 해저 지형이 알려진 거는 거의 1950년대 이후부터라. 그 전까지는 그냥 다 대서양이나 지중해 가지고 다 커버해봤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한테는 이게 이 과정에서 계속 등장하는 바다라고. 여기도 봐, 여기 지중해 여기 지중해 난다. 대서양 쭉 열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현재는 이제 여기하고 여기에 눈에 확 띄는 차이는 뭐냐면 얘거든. 얘가 뭐게요? 인도가 지금 거의 적도 아래에 있다가 어디까지 왔어? 북반구로 넘어왔다고요. 그죠? 이 인도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되게 그냥 쭉쭉쭉 얘기해봤는데 짚어볼 내용, 대륙이 모이거나 분리될 때 나타나는 변화,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을 때랑 여기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한 군데 모였다, 또 찢어졌다, 이런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표현을 이렇게 한단 말이지. 해안선의 길이가 넓어졌어요,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바닷가가 여기는 땅에 이렇게 바닷가가 이렇게만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짜잘한 바다들 엄청 많아졌지, 바닷가들, 그지? 그래서 해안선의 총 길이가 증가했다라는 말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해안선의 총 길이가 증가하면 해양 생물이 살기가 좋아졌을까, 나빠졌을까? 해안선은 얕은 바다야. 얕은 바다가 생물 살기 훨씬 좋은 곳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얕은 바다니까 생물 살기가 이때가 좋았겠어, 이때가 좋았겠어? 이때가 좋은 거지. 여기 서식지가 별로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 전에서 여기로 오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죠? 판계가 생기는 과정에서 대멸종. 그지? 고생대 말 대멸종이 저 판계화 때문에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또 이쪽 저쪽으로 대륙이 옮겨가고 위로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얘는 여기 계속 버티고 있고 이러면 기후대가 다양해집니다. 그죠? 또 뭐 하나 쓸 수 있을까? 해류 같은 경우도 해류가 되게 단순하다가 복잡해질 수 있단 말이야.
땅덩어리가 하나만 있으면 해류가 흘러가다가 이렇게 삥 돌아가 끝. 근데 이렇게 짜잘하게 있으면 일로 가는 해류, 절로 가는 해류, 질러 가는 해류, 삥 돌아가는 해류, 이런 해류도 다양해진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데 하나만 짚고 바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땅덩어리가 많아지게 되면, 참고로 이건 선생님 책 쓰고 우리 교재 만들고 수업 준비하면서 PPT를 자꾸 튜닝하다가 보면 이렇게 그냥 세 개는 없는데 PPT에만 있는 게 나오니까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야. 응? 자, 좀 전에 얘기했던 거, 해안선의 총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해안선의 총 길이가 증가한다 그랬지. 대륙이 여러 개로 쪼개지면, 그지? 응? 즉 이걸 똑같은 말로 표현해 볼게. 얕은 바다의 면적이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고. 이런 말 들어봤나? 대륙붕 면적이 증가. 대륙붕 면적이 증가. 들어봤어요? 대륙붕이 뭔데? 얕은 바다. 응? 육지와 연결되는 얕은 바다를 대륙붕이라고 합니다. 요런,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요게 그지 같아.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놨는데 이 말 대신에 다른 말들을 자꾸 써대는 거야. 근데 그것도 니네가 이해를 해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말장난의 극치 하나 보여드릴게요. 말장난의 극치. 한 4년 전에 6문지 7문지 기억은 확실히 안 나는데 1번 문제에 대륙이동설 문제가 나왔는데 애들이 엄청 틀렸어. 대륙이동의 증거 여기 지금 4개 써있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애들이 틀린 게 뭐냐? 남아메리카의 서쪽 해안과 아프리카의 동쪽 해안선이 일치한다라고 문제에 나온 거야. 남아메리카의 서쪽 해안과 아프리카의 동쪽 해안이 일치한다. 해안선이 일치한다에만 꽂혀가지고 저게 장난지르는 거거든. 남아메리카의 동쪽 해안과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이 일치한다고 해야 되는데 동서를 바꾸는 거죠. 애들이 막 나중에 선생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정신 차렸어야지. 이런 짓 한다니까. 1번부터 10번까지는 니네한테 함정이 그렇게 심하게 없어. 응? 수능 시험지 1번부터 10번까지는 그런 게 없어. 내가 니네 지금 우리 특강하고 4주차 때 3년치 6모, 9모 수능 시험지 쫙 묶어가지고 줄 거야, 프린트로. 알았어요? 왜냐면 지금 내가 오늘 주려다가 오늘 좀 기초반인데 수능 시험지 줘봐야 어차피 그냥 묵힐 거 아니야. 그지? 뭐 어차피 시부라 풀 수 있는 문제도 없고. 응? 그래가지고 4주차 때 줄러. 그래서 오늘은 그냥 과제 준비해놨어. 좀 쉬운 문제로 된 거예요. 저거는 내신용 문제야. 니네가 기초반이라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자, 그런 식으로 장난질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산맥들 이름 나오죠. 또 산맥 이름 외우는 애들 있어요. 선생님 여기가 칼레도니아 산맥인가요? 오, 외웠어요. 선생님 고생했어. 여기가 에팔레치아 산맥이죠. 아니 뭐 외워서 그 외운 게 계속 가면 상관없어. 근데 문제는 니네가 외우는 게 오래 가진 않는 스타일이야. 그지? 한번 외운 게 오래 가는 스타일이다. 손들어봐. 유통기한 보통 석 달. 석 달도 안 가지. 이게 주로 재학생들이었던 애들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3주. 그죠? 그것도 딱 그거잖아. 1학기 중간고사 범위. 시험 2주 전부터 시험 당일까지만. 그리고 나선 슉 사라지고 1학기 기말고사 범위 또 한 2, 3주 전부터 슉 시험 끝나는 순간 사라지고. 그지? 그러니까 애들이 지구과학 저 뒤에 나갈 때 앞에 내용이 좀 연결되는 게 수능에는 나온단 말이야. 수능은 이 단원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선지에 막 이것도 들어있고 저것도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그런 짓이 잘 안 나왔거든? 그지? 물론 자사고 같은 데는 막 누적으로 내가지고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러다가 수능 모의고사 같은 데서 막 문제 안에 여러 영역이 섞여 있으니까 선생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솔직히 저 앞에 있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건 알아? 아니 그렇게 오래된 걸 어떻게 기억해요? 그거 왜 공부를 왜 안 해? 그거는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단기 기억인 거야. 응? 그거는 지금 니네가 이번 우리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본 재종반 들어가기 전에 뜯어 고쳐야 돼. 암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머릿속에다 완전 제대로 넣어놓는 거야. 지금도 기억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 때는 암기를 안 하면 거의 뭐 몽종이 찜질을 당하던 시절이니까 니네보다 암기 강도가 세. 물론 나도 내가 이러면 내 친구들도 다 그럴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나를 비롯해 몇몇 친구들만 고등학교 때 배운 거 기억하고 있지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 이런 게 암기인 거야. 니네 봐봐. 니네가 암기하고 있는 거 내가 하나 짚어볼게. 조선왕 순서 해봐. 조선왕조 왕 순서. 앞에 7명만 해봐 일단.
이게 암기한 거야 이게. 그지? 그럼 내가 니네한테 고려 왕순서 대봐. 세계정만 경상만 아 이런 사람이 꼭 한 명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덕정만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더 가볼까 우리? 수계, 명치기, 강고판. 니도 그렇게 했구나. 열부터는 충렬왕이잖아, 그지? 오, 야 이런 사람 있네. 백정민은 참 야, 그냥 끝에는 공무창공 그러면 되고. 야, 3년 만인데, 야, 지금 뭐한지 뭔 말인지 외계어 들었어, 외계어. 그지? 어? 이게 암기인 거야. 지금 저 친구가 저걸 여태까지 외우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 써먹을 때 솔직히 별로 없잖아. 맨날 고려 그러면 해종은 시험에 나올 게 없잖아. 그지? 맨날 광종 노비한 것만 나오고 가지고, 그지? 응. 이런 거 외교하고 성종이 15, 28조. 아니 최승거 뭐 이런 거 나오지. 이게 암기야, 이게. 어? 나 지구학 선생이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니네는 이걸 해야 된다고. 지금 표정이 뭔지 알아? 아 씨발 고체 다녀. 아니야, 니네는 안 외워서 그렇지. 진짜 외우게 해줄까? 아니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지구과학에 암기해야 될 내용들 조금 더 많이 외우게 해줄까? 만약에 바라는 거 있으면 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했으면 손들어. 대신에 조금 과격해. 막 때려. 지가 막 때려. 막 큐대로 막 때리고 막 싸대기 날리고. 이러면 이거 외운다니까? 응? 지금은 이런 일이 없지만 한 15년 전에 선생님이 잠깐 학원 운영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가 이거의 정점이었어. 학부모님들이 학교 가서는 선생님들이 애를 때리면 우리 애 왜 때리냐 하고 항의하던 분들이 학원만 오면 죽이지만 않으셔도 됩니다. 죽이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학원의 몽둥이 기증. 심지어 어떤 애가 학원에 올 때 큐대를 5개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뭐냐? 아버지가 갖다 드리래. 풀렀더니 2개로 다시 딱 나눠줘. 10개가 됐어. 10개. 알지 지금 아는 사람들. 돌리면 풀리거든? 뒤에는 거의 야구 배터 수준이고 여기가 보통 지시분이야. 어? 이거를 5개를 들고 왔어.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뭐야? 저희 집 당구장합니다. 근데 이거 속에 약간 금 가서 어차피 못 쓴대. 해본 사람 알겠지만 속에 금강건 이렇게 소리가 다릅니다. 응? 어차피 버려야 되니까 선생님 갖다 드리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들고 왔어? 이거 5개 들고 버스 타고 왔대. 큐대 5개 들고 버스 타고 왔대. 응? 그때 학부모님들이 그랬다니까. 애들 패도 되니까 죽이지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 진짜 그걸 고지고대로 하던 수학생들이 있었어요. 니네가 알만, 나도 그 학원에 있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유명했던 선생님들이 지금도 니네가 알만한 선생님들이 있어. 수학 선생님 중에서. 지금은 은퇴하신 걸로 아는데 삽자루. 들어본 사람? 왜 이름이 삽자루라고 하세요? 사부로 때려서. 사부로 때려서 사부. 그래서 삽자루야. 응? 알았어 몰랐어? 혹시 알고 있었어? 네, 맞습니다. 때리긴 때렸다는 거? 네. 아는 애가 있는데 삽자루라는 유명한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강의 안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응? 하냐? 토구한? 아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나이 많이 안 드셨을 텐데. 네, 네, 오 깜짝이야. 수가 소름. 오씨. 하여튼 그렇게 때리면서 하면은 암기가 된다니까? 그걸 원해? 원해? 몰라. 오케이. 아무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거에 버금가게끔 니네가 간절하게 암기를 하란 말이야. 응? 여기 친구 같은 경우도 저거 그때 왜 외웠어 혹시? 보통 저런 거 외운 애들은 둘 중 하나야. 정말 선생님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가 아니면 두 번째 이 자존감 센 애들 있어. 후자지. 중학교 선생님이 암기를 시켰어? 외우면은 그래. 일어나서 외우게 시키고 그 나중에 도움될 거라고 근데 네 친구들 중에 그거 아직도 외우는 애들 별로 없지. 가까워서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야. 나는 왜 외웠냐면 태정태세 문단세를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외웠어요. 우리 엄마가 꼬셔가지고 이거 해주면 현미경 사잖아. 현미경 이거 외우면. 그래가지고 나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에 현미경이 있었어. 그때 당시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가 80년대였어요. 생각보다 많이 먹었어요. 선생님 여동생 아들이 둘인데 둘째가 아까 말한 그 붙은 애야. 지금 군대가 있어요. 그럼 나는 뭐 그렇겠지? 선생님 애기를 늦게 낳아서 이제 6학년이었는데 자 아무튼 선생님 여동생 아들은 다 20살이 넘었는데 선생님 딸은 이제 6학년.
자, 아무튼 그 엄마의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그걸 외우면 현미경 사주더라죠. 그 현미경. 그 당시에 그 현미경이 10,000원이 넘었어. 참고로 내 기억에 나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 월급이 4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10배로 띄워서 400만 원이 요새 뭐 그냥 회사원들의 좀 빠듯하게 사는 월급이라고 쳐봐. 근데 10,000원이 넘었다고 생각해. 요새로 치면 한 20만 원 돈 하는 거야. 사가지고 그거 하려고 외운 거야. 태정태세. 그래가지고 중학교를 올라갔어. 올라갔더니 점점 태정태세 문단세를 한 애들이 늘어. 그래가지고 이게 기소성이 떨어지는 거야. 나는 저거랑 달라서 그냥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외웠어. 그래가지고 희소성이 떨어지네. 나는 좀 유니크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좀 있었거든. 응? 나는 좀 유니크 해야 돼. 이런 평범한 이들과 달라. 이질을 하면서. 응? 그래가지고 있는데 중3 되니까 우리 반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 외우고 앉아있는 거야. 개나 소나 태정태세. 우리 반 40등 하는 새끼도 태정태세 문단세 하고 앉아있는 거야. 이거는 유니크가 절대 안 돼. 그래가지고 고1 야자 시간에 뭐가 유니크한 게 없을까? 그래가지고 고려를 외웠는데 진짜 나도 그렇게 외웠어. 중간 뒤쯤에 몽골 침략일 때 충효랑 충선왕 충수광 이렇게요, 그죠? 해목정, 충혜왕, 충무광, 충종왕 6명의 왕이 나오거든. 거기 앞에 가운데잖아. 근데 거기 나중에 또 사극 보니까 어떤 왕은 내려갔다 다시 한번 올라온 것도 있었구만. 이거 알면 사극 볼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옛날에 이거 써먹었던 것 중 하나가 사극을 보는데 고려 명종이 나오는 거야. 근데 아들이 있어. 아들이 세자잖아. 그지? 근데 아들이 희종이래. 근데 명종 다음에 신종 다음에 희종이잖아. 우리만 얘기하는 거야? 아들이 왜 다다음이지? 혹시 중간에 혹시 누가 엎어치기 했었나? 그렇더라. 그러니까 누가 반란 일으켰다가 이제 원선상복이 되는 거야. 그게 예상이 되는 거지. 이게 논리력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이런 논리력에 약하면 이런 거에서 낚이고 앉아있어. 해안선의 일치만 열라 외워놓고 동서 바꿔놨는데 덥석 문다니까? 응?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런 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도 그냥 일치한다만 보면 되는 거라고. 근데 여기도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 이 그림에 앞에 있었던 것 중에 요거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현재 지도가 나온단 말이야. 응? 이걸 보고 여기다가 이제 빙하의 흔적을 입히면 여기도 빙하의 흔적이 좀 있고 여기도 빙하의 흔적이 있고 가끔씩 인도 같은 경우도 빙하가 있거든. 인도 빙하의 흔적 이 남극이랑 붙어 있었으니까 요거 인도고 요거 인도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이 녀석이 적도쯤에 있을 때 지도를 딱 주고는 과거에 적도에 빙하가 존재하였다. 완전 틀려. 빙하의 흔적이 저기 있다는 얘기지 저기에 빙하가 저기 있을 때 이미 빙하가 존재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문장이 애매해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국어를 무지하게 잘해야 돼. 국어 잘하면 어떤 분야를 공부를 해도 한 반 이상 먹고 들어가. 그래서 국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진짜 국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과탐도 잘 봐요. 특히 지구과학은 더 그래. 아까 봤지? 어휘력 같은 거. 그지? 국어가 좀 안 되시는 분 있으면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국어가 잘 되면 모든 분야를 공부하기에 편해져요. 쌤 수능 1기거든. 얘는 이 수능 제도의 거의 마지막 세대잖아. 물론 수능 계속 가긴 하겠지만 쌤 수능 1기란 말이야. 수능 1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게? 수능 2번 봤어. 여름에 한 번 보고 가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쌤이 여름에 봤을 때 수능 그때는 국어가 60점 만점이었어. 수능 200점 만점이었어. 근데 국어 만점 잘했어. 이게 왜 가능해? 참고로 수능 1기 때 조금 웃겼어. 요새 국어 시험하고는 좀 차원이 많이 달라요. 얘네가 훨씬 어려워. 내가 가끔씩 애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서 야 국어가 뭐가 어렵냐 하면서 애들이 모의고사 보는 거 쓱 갖고 와가지고 보는데 장난이 아니야. 일단 작품 수가 너무 많아. 고전문학 이런 거. 우리 때에 비하면 니네가 한 3-4배는 많은 거 같아. 그리고 지문 자체가 너무 영역이 넓어. 심지어 지구과학 2 지문이 나와. 국어 영역. 가끔 문과 애들이 와가지고 여기 있는데 선생님 지구학쌤이죠? 혹시 이게 뭐예요? 무슨 막 물어봐. 지구가 원에도 안 나오는 걸 물어본다니까? 선생님 셰페이드 변광석이 뭐예요? 근데 모르는 애야. 누구냐? 문과세요. 쌤이 지구학쌤이라서 물어봐. 근데 그걸 알아야 이 문제를 푸는 걸까? 근데 이제 쟤는 궁금했던 거지. 그럼 이제 나는 이제 정식으로 설명을 해줘. 열의 9이 못 알아듣고 갑니다. 생각해봐. 애가 와가지고 문과 애가 와가지고 선생님 셰페이드 변광석이 뭐예요? 별의 일생 중에서 별이 터지기 전에
광도가 변하는 벽이 있어. 광도가 왜 변하냐? 반지름과 표면 온도가 계속 바뀌는 거야. 근데 그래서 광도가 변하는데 광도가 제일 밝을 때와 제일 어두울 때 어떨 때가 등급이 제일 작겠니? 이제 얘가 또 슬슬 다크서클 내려오기 시작해. 밝으면 등급이 작잖아. 아 너는 모르겠다. 그래서 등급이 작은 게 밝은 거란다. 등급이 제일 작을 때랑 제일 클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제 그때부터 듣는 둥 마는 둥 씨부라 물어보러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 신용은 해야지. 그러다가 그 밝기 최대값과 최소값의 주기가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변광성을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그래. 그 이유로 안 옵니다. 절대로. 소문 다 내놨겠지. 씨발 가봐야 소리 안 된다. 오히려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모셔가지고 물어보는 게 천에 낫지. 그 선생님들은 받아들여서 논리로 정리를 해서 수업 때 얘기해 주실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더라도 국어가 돼야지만 모든 게 수습이 다 된다고. 자, 그냥 넘어가게 되면 그러다가 앞에서 이 대륙이동의 증거들 쭉 얘기를 했었는데 대륙이동설이 씹혀버립니다. 왜 씹히죠?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해서. 그지? 그래서 여기 한 개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증거는 써있는데 증거 뭐 해안선부터 쭉쭉 써있잖아요. 그죠? 그 고생대말 빙하의 흔적 분포 등 뒤에다가 뭐라고 쓴다? 원동력 설명 못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참고로 이거 말한 베게너라는 학자, 내 이름도 안 써버렸는데 베게너라는 학자가 원래 이 지구과학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냥 기후학자야, 기후학자. 들어봤니 혹시? 기상학자였어. 근데 기상학자나 기후학자들이 주로 하는 게 여러 세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얻어 걸린 거지. 갑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증거들을 찾아다니는 이유 뭐냐? 이 사람 졸라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찾아낸 다음에 유럽에 가가지고 학회를 쫙 열어가지고 유명한 과학자들 모아가지고 발표회를 했단 말이야. 내가 이런 걸 알아냈는데 한번 들어주십시오. 왜? 장인어른 백으로 사람들이 엄청 모였어요. 장인어른이 엄청 잘 나가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후학자야.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야. 열대 우림 기후, 열대 사바나 기후 이렇게 적도를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쾌펜의 기후 부분, 그지? 쾌펜이 베게너 장이냐. 그래서 장인어른 백으로 다 모았어. 이게 베게너의 실수였지. 다 어마어마한 사람들 아니야. 딱 얘기하니까 오 새끼 희한한 걸 알아냈네. 근데 땅이 왜 움직이냐? 뜨씨 진짜 실수한 거지. 이 사람들이 말랑말랑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그지? 그래놓고 이제 했던 말이 뭐냐? 혹시 원심이야? 지구 자전 때문에 생기는 원심이야? 관중석 혹시 다리 잡아당 나가자. 그래가지고 씹혀버렸단 말이야. 원동력 설명을 못해서. 그래놓고는 에이 씨부라 나 하는 거다 하자고 그린라드 탐사가 얼어 죽었어요. 1937년인가 얼어 죽었습니다. 이거 발표한 거는 1919년쯤 되거든. 1912년, 17년 이렇게 막 써있는데 이게 발표를 몇 번 했대.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씹혀버린 거지. 대륙의 기원에 관하여, 대륙과 해양의 기원에 관하여 이런 식으로 점점 논문을 업데이트를 했던 거야 말이야. 하여튼 그래놓고 씹혀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론에 일리가 있어라고 주장했던 영국의 젊은 과학자인 홈즈라는 사람이 이제 점점 세월이 흘렀어. 그 베게너가 발표한 이후에 한 10년 정도 지난 시점이란 말이야. 멘틀 데뷔설이 1929년이니까. 땅 밑에 지각 있고 지각 밑에 멘틀이 있는데 멘틀 쪽으로 갈수록 점점 뜨거워지니까 땅속은 뜨거우니까 뜨거우면 위로 좀 올라오지 않나? 밀도가 작아서? 그럼 지표 근처에 와서 식으면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뜨거워져서 올라오고 식어서 내려가다 보면은 대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대류로 인해 위에 떠있는 땅덩어리가 움직인다고 하면 그 베게너의 이론이 설명이 되겠네 하면서 멘틀 대류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거야. 땅속 그러니까 지표면 가까이와 땅속의 온도 여기가 온도가 뜨거우니까 그 온도차 때문에 뭐가 생긴다? 열대류 밀도차가 생겨서 열대류 그래서 그 대류 때문에 생기는 힘으로 대륙이 이동을 하고 그 사이에서는 새로운 땅이 생기기도 하고 이럴 것이다. 문제는 아까 우리 속도 한번 계산해봤지. 2cm/년 있었잖아. 그지? 그 정도로 느려. 정말 빨라봐야 1년에 10cm란 말이야. 얘네 1년에 10cm 움직이는 거 요새도 감지가 됩니다. 요새 GPS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네 GPS 가지고 몇 미리씩 땅 움직이는 것도 다 체크됩니다. 인공위성에서. 응?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땅이 움직일 일이 별로 없죠. 좀 안정된 지각이다 보니까 요런 게 좀 심한 동네가 따로 있잖아요. 변동대. 무슨 대?
변동대. 쌤이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그 지구과학 쪽이다 보니까 지질학과 쪽이랑 가끔 협업을 하기도 했었어. 그때 저쪽 저기 동남아 쪽에서 우리나라 쪽 대학으로 학위 따러 오는 애들 좀 있었단 말이야. 왜냐면 인도네시아 이런 필리핀 이쪽 지진 많이 나니까 화산도 많이 터지고. 근데 걔네들 그 당시만 해도 장비가 딸리니까 한국에는 장비가 있는데 쟤네들 장비가 없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데이터 처리를 다 하고 여기서 논문 쓰고 여기서 하겠다고 가서 거기서 지진들 교수질 하고 있는 거지. 자기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 유학 갔다 온 사람들. 근데 걔네가 가끔씩 발표하면 우리 막 일부러 동원돼서 갔거든. 걔네 발표할 때 별로 안 들어주니까 우리 지구학 교육과 사람들이 가서 좀 들어주자. 그럼 걔네가 한글로 발표하겠니? 영어로 발표하지. 웃기는 게 다 틀려. 걔네 발음 좀 안 좋잖아. 어차피 걔들도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않으니까 대충 다 틀려. 오, 내가 영어 듣기가 되더라. 오. 그때 걔네들 논문 보면 인공위성에서 쏜 거 가지고 지표 지각의 움직임 같은 거 다 한단 말이야. 근데 이때는 지금부터 100년 전이거든? 100년 전에 1년에 2cm, 빠르면 1년에 7cm, 8cm 움직이는 게 데이터상으로 이게 검증이 될까? 안 되지. 그래가지고 여기 멘틀 대류를 확인할 수 있는 탐사 기술도 없을 뿐더러 측량을 통해서 그걸 한다고 쳐봐. 그 당시 측량밖에 없었으니까. 측량을 통해서 한다고 할 때 그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단 말이지. 너네 휴대폰에서, 지금 휴대폰 다 반납 뺐겠지만 휴대폰에서 GPS라는 기능이 있는 거 알죠? GPS 기능 켜놓으면 잘 봐. 무슨 기능이 있냐면 여기 카카오 맵이라고 있단 말이야. 그치? 카카오 맵을 딱 키면 GPS 켜놓으면 내가 있는 자리가 빨간 점이 찍혀요. 그죠? 내가 있는 자리가 이렇게 빨간 점 찍힌단 말이야. 동인동 옆에 식당 이름 동인동이거든. 여기 1층에 있구나. 동인동에 지금 있단 말이야. 강한교육 옆 건물에. 그지? 그지? 이렇게 GPS로 찍힌단 말이야. 보이지? 강한교육 옆 건물에. 이게 오차 있게 없게? 그냥 생각해봐. 지금 우리 학원 건물이 요만하게 가로 1cm 정도로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한 3mm짜리 빨간 점이면 이게 얼마나 정밀한 도구겠어? 아니란 말이야. 얘도 오차가 한 10m씩 나요. 얘도 2026년에 GPS 기능도 오차가 10m씩 난다고. 가끔씩 내가 분당 가는 고속도로 달리고 있으면 분당 가는 고속도로하고 수도권 제1순환선하고 나란히 가거든. 가천대 앞에서. 응? 나는 분명히 이쪽 도로로 가서 내 목적지까지 10분 거리인데 내가 이쪽 도로에 있다고 생각하고 도착 예상 시간 30분 뜰 때 있어요. 왜? GPS가 내가 어느 도로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야. 도로가 나란히 가버리니까. 지금도 그런다니까? 근데 하물며 100년 전에 이렇게 정밀도가 있는 지금도 그런 오차가 생기는데 이때 있었겠냐고. 과연 정말 이 1m 움직인 게 10년 동안 1년에 10cm씩 1m 움직인 걸까? 아니란 말이지. 모른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씹혔다고. 그냥 멘틀 대류라는 게 일어난다면 대류기동설이 근거가 있을 것이다. 그 정도에서.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원동력을 설명했지만 원동력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세월이 막 흘러갑니다. 해양적 확장설 언제냐? 1960년대예요. 몇 년대? 1960년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멘틀 대류설이 1929년이거든. 얘 62년이야. 전쟁이 많이 있었지. 전쟁을 많이 겪고 나면 기술이 발달합니다. 그 사이에 군사 기술 중에 눈에 띌 만한 게 잠수함이 개발됐어. 잠수함이 독일이 개발했죠? 아마 그럴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독일군 잠수함 탐지하기 위해서 초음파 탐지 기술을 또 적용하게 된 거야. 그래서 미리 이 지역에 지중해 수심을 딱 재나. 이 동네는 200m고 저 동네는 150m고 근데 시부라 50m에서 뭐가 자꾸 돌아다녀. 잠수함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 이것들이 나중에 동력을 끄고 돌아다닙니다. 실제로 독일군 배가 대서양으로 지중해로 들락거릴 때 해류 타고 돌아다녔대요. 엔진 끄고. 그래도 초음파로 쏘면 뭔가 건데기가 큰 게 있다는 거 정도 알 수 있겠지. 전쟁 끝나고 나서 그 기술을 어디 이용해 먹어요? 해저 탐사에 이용해 먹었단 말이야.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음향측심법. 무슨 법? 음향측심법이라고 하고 이것도 역시 쓸데없는 공식이야. 응? 2분의 VT라고 문제집에 보면 막 써있지. V가 바닷물에서 초음파의 속력이고요. T는 왕복시간. 저거는 여지가 있어. 왕복시간으로 문제에서 줄 수도 있고 도달시간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잘 읽어야 돼. 그러니까 머릿속에 선입견이 생기는 순간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야. 세상 제일 억울한 게 뭔 줄 알아? 난 이 내용을 다 아는데 문제를 틀릴 때. 그지?
아까 내가 말한 애들 있지? 잘하는데 시험 망한 애들. 걔네들이 그거를 경계했었어야 된다. 걔는 지구과학 잘하는 애야. 근데 시험은 못 보내지. 되게 모순이지. 가장 좋은 건 뭔 줄 알아? 나는 지구과학이고 지랄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1등급. 이게 제일 좋은 거야. 특히 지구과학은 그래도 돼. 여기 물어보자. 여기 지금 13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중에 나는 대학 가서 지구과학을 전공할 거야. 손 들어봐. 나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나는 그냥 과학 선생이나 해야겠다. 근데 과학 선생 하면 대부분 물리나 화학 선생 많이 하지 지구학 쪽 별로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꼬드김에 당한 거지. 뭐 전공하겠냐? 그러다 보니까 오 이쪽이 별로 없어. 장학금 많이 줄 것 같아. 지구학 전공으로 가는 거지. 물론 개인적으로 그쪽을 좋아하는 것도 있긴 있었지만 처음부터 과학 선생은 지구학 선생 이런 생각 별로 안 한다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에 지구학 교육과 별로 없어요. 몇 군데 없잖아. 한 10군데 있나? 자, 말장난 조심해야 된다고. 말장난. 자, 왕복 시간, 도달 시간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바닷물 속에서 초음파의 속력이 약 1500m/s합니다. 문제에서 대부분 줍니다. 이거 왕복 시간. 이거 이용하게 되면 배 타고 쭉쭉 가면서 배 타고 쭉쭉 팔도이랑 가면서 밑으로 초음파 띵 쏘면은 여기는 2초 만에 들어왔네.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띵 쏘면은 여기 3초 만에 들어왔네. 여기는 0.5초 만에 들어왔네. 이런 거 파악할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여기는 깊어, 여기는 덜 깊어, 여기는 열나 얕어 다 연결하면은 해저 지역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이게 바닷속이 랜덤이 아니네. 참고로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설이 정설이었냐면 정설은 아니지만 그냥 다수설 중에 하나였냐면 지각 수축설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 지구가 처음 생길 때 뜨거운 마그마의 바다였잖아요. 지구가 왜 생겼냐? 이게 식어서 생긴 거잖아. 식을 때 그냥 랜덤으로 쭈글쭈글하게 식었다는 거야. 저거랑 똑같아. 니네 이제 겨울 지나면 겨울에 덮었던 이불 비닐팩에 집어넣고 이제 꼼꼼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장롱에 공간 줄인다고 거기다 청소기 연결해가지고 진공 쫙 빼냅니다. 응? 그런 집 없어? 우리 집만 그러는 거야? 응? 아줌마도 극성이셔가지고 이불 넣고 팩에다 넣고 거기다가 진공 청소기 연결해가지고 공기 쫙 빨아당기면 이불이 쫙 압축돼. 그 저거 밀키트처럼. 아니 뭔 말인지 알겠지요? 쫙 압축돼가지고 부피가 진짜 엄청 줄어요. 그러면서 그 비닐팩이 어떻게 돼? 매끈하게 쫙 되냐 아니면 쭈글쭈글해지냐? 쭈글쭈글해지지. 지구 표면도 그렇다라고 하는 설도 아직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지각 수축설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물이 고였을 뿐이니까 바다가 그러니까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뭐 표면이 울퉁불퉁한 거는 그냥 랜덤이다. 그런데 랜덤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쪽으로 쫙 산맥이 몰려있고 여기는 섬들은 랜덤으로 몇 개 있긴 하지만 너무 산맥이 몰려있고 갈수록 점점 수심도 깊어지고 육지로 갈수록 수심도 다시 얕아지고 뭔가 규칙성이 있으니까 바다가 점점 넓어지면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곳에서 새로운 땅덩어리가 생기고 이게 점점 양쪽으로 멀어지면 지금 대서양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다. 그래놓고 이제 과거 이론들을 계속 접목시켜 보는 거지. 그럼 왜 움직여? 멘틀 대류하니까. 그러면 붙어있던 땅덩어리가 떨어지거나 떨어있던 땅덩어리가 붙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대류기동설. 그래서 과거 이론들이 하나하나씩 소환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태평양까지 생각이 넓어지고 실제로 연구 영역이 넓어지면서 해구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서는 땅덩어리가 새로 생긴 게 소멸될 것이다. 왜냐면 계속 생기기만 하면 지구 건너기가 넓어져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 어디서 생기면 어딘가 소멸될 것이다. 대서양은 그게 없었거든. 태평양까지 확장되니까 태평양에서 이런 해구들 같은 경우를 찾게 된 거예요. 대표적인 게 필리핀 쪽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 일본 쪽에 있는 일본 해구 이런 것들이라고. 그래서 무슨 라인이 만들어지죠? 해구에서 육지 쪽으로 쭉쭉쭉 깊어지는 그 라인을 베니오프대라고 얘기하죠. 응? 베니오프대 들어봤지? 오늘 처음 들은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해구에서 깊이 들어가면서 육지 쪽으로 쭉쭉쭉쭉 들어갈수록 점점 마찰에 의해 지진나는 곳이 깊어진다. 이 라인을 베니오프 지진대라고 하는데 이거 베니오프가 사람 이름이야. 이거 스토리를 알면 되게 재밌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핵폭탄 2방 맞고 깨갱했잖아요. 그죠? 응?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도 신탁 통치에 들어가긴 했지만 일본도 미국이 잠시 점령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미군, 지금도 일본에도 미군 기지 있잖아. 응? 오키나와 쪽에도 미군 기지 있고. 그래가지고 일본 본토 쪽에 미군이 진출하게 되면서 미국 식민지였던 거야. 몇 년 동안.
그때 군인들만 오는 게 아니라 학자들도 옵니다. 뭐 이 동네에는 우리랑은 다르게 한이 밀려 들어가는 곳이 있는 동네네. 그러니까 지진학자들이 많이 거기에 오게 된 거야. 딱 군 계급장 달고. 그럼 와가지고 뭐 한 거야? 야, 니네 연구한 거 좀 줘봐. 일본 학자들 연구 많이 했단 말이야. 니네 생각보다 일본이 기초과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예요. 노벨상 탄 사람도 거의 지금 2자릿수에 가까웠거든. 응? 특히 뭐 생리학, 생체학 쪽은 알잖아. 옛날에 실험 존나 해가지고 막 째고 자르고 뭐 썰어볼까 얼려볼까 도저히 다 했잖아. 그래가지고 그쪽은 좀 많이 발달되어 있기도 하고. 하여튼 지진학 쪽도 많이 발달되어 있지. 워낙 지진이나 화산이 많이 터지는 동네니까. 근데 젊은 미군 장교였던 베니호프가 내놔 해가지고 뺏어가지고 자기 거 살짝 덧붙여서 베니호프대라고 제가 붙여놓은 거야. 나라가 힘이 세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응? 지금 막 다 뺏으려고 했잖아. 트럼프 아저씨. 그지? 무서운 아저씨야.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저것 좀 해놨다던데? 트럼프 트위터인가에 저 소개에다가 베네수엘라의 공식적인 지배자라고 써놨대. 액팅 프레지던트라고 써놨대. 실질적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뭐냐면 실질적 지배자 뭐 이런 뜻이지. 뭐 액팅 프레지던트라고 붙여놨다. 또라이 같아. 아무튼 그래야지 가서 뺏을 수 있는 거야. 응? 석유 이거 베네수엘라 거야? 아니 트럼프 거야. 응? 베니호프대? 왜? 내가 베니호프니까 사카모토 지랄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이 새끼야 뺏어가는 거야. 무섭지? 자, 그렇게 해서 이 해고에 대해서 알아내면서 베니호프대도 알게 된 거라고.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해령이라고 하는 해저 산맥에서부터 땅덩어리가 점점 확장되어 나간다는 그런 증거들이 뭐가 있느냐 봅시다. 이거 좀 어려우니까 이건 좀 쉬었다 갈 거고, 고지자기가 해령에 대해서 대칭으로 줄무늬를 이루어 나타난다. 이거 좀 이따 하고요. 해령이라고 하는 해저 산맥에서 어디 산맥에서? 해저 산맥이 이렇게 있는데 바닷속에 해저 산맥이 있는데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더라. 해령 자리가 나이가 제일 어리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100만 년, 200만 년, 300만 년 많아지더라. 500만 년이야. 그럼 옛날에 500만 년 전에 여기서 생겨서 여기까지 간 거란 뜻이야. 1000만 년이면 여기서 생겨서 여기까지 가는데 1000만 년 걸렸다는 얘기야. 확장됐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죠? 나이가 증가한다. 또 바닷속에서는 여러 가지 염류들이나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서로 화학 반응해서 침전물들도 만들어. 뭐 동물이나 식물, 배설물도 있긴 하겠지만 이것들이 쌓여가지고 퇴적물이 수북히 쌓여요. 그럼 100만 년 동안 쌓이네, 200만 년 동안 쌓이네, 500만 년 동안 쌓이네. 누가 더 많이 쌓였겠어?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많이 쌓였겠지. 퇴적물도 실제로 나이가 많아지면 질수록 그 위에 쌓인 퇴적물이 두꺼워지더라. 그죠? 그리고 요거는 아까 얘기한 거. 가다가 나중에는 어딘가로 밀려 들어가는데 밀려 들어갈 때 점점 육지 쪽으로 갈수록 그 밀려 들어가는 깊이가 깊어지더라. 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다가 넓어진다는 증거들이 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이거 좀 이따 할 거고 결정적인 게 이렇게 나와요. 이제 결정적인 거. 이렇게 해령이 있는데 이 해령의 꼭대기를 보통 두 줄로 표현하거든. 두 줄로. 그래서 지도 위에다가 위에서 내려다본 지도에서 이렇게 해령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해령이 끊어진 곳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맥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거 두 개 붙어 있었는데 끊어진 거라고. 왜 끊어졌을까? 여기서 뭔가 역동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지? 처음부터 저렇게 생겼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 그 끊어진 부분에서 자꾸 마찰에 의해 지진이 생기는 거야. 그럼 그 옛날에 붙어 있었다가 끊어졌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끊어졌다는 얘기는 매우 느리지만 요 해령 주변에서 되게 역동적인 변화가 있다는 얘기지. 속도차가, 원래 붙어 있었는데 끊어진 건 속도차가 생긴 거야. 속도차가 생겼다는 얘기는 속도가 있다는 얘기다. 그럼 속도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자꾸 생겨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변환단층이라는 게 발견되면서 해령에서 역동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발견한 변환단층이 대서양에 있는 케인단층이라는 단층이라고. 이름 알 건 없고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확인했는데 이거 변환단층 발견하게 된 게 거의 이 해저 확장설의 활용점정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확인사살, 뭐 스모킹건 뭐 이런 얘기 쓰지. 응? 그런 거에 되는 거라고. 그렇게 돼서 해저 확장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흔한 게 나이가 많아진다,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퇴적물 두께가 두꺼워진다, 이런 거 위주로 간다고.
자, 고지자기 줄무늬에 대한 얘기 좀 이따 할 건데 이것만 알고 있읍시다. 니네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거 하나 툭 던져놓고 쉬는 시간에 또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나침반 N극이 북쪽 가리키냐 안 가리키냐? 가리키지. 그럼 지구 역사 46억 동안 맨날 그랬을까? 아닌 적도 있어. 지금처럼 N극이 북쪽 가리킬 때를 정자극기라고 부르고 반대였을 때를 역자극기라고 그래요. 이 정도 던질 거 아니야? 나침반 N극이 왜 북쪽 가리켜요? 저 위에, 자 우리나라 저기 위쪽으로 올라와서 정은이네 지나서 쭉쭉쭉 올라가면 북극 나오지 언젠가는. 그지? 북극이 자석의 무슨 극이야? N극이야 S극이야? S극입니다. 알겠습니까? 북극이 그때를 정자극기라고 한다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고지자기 얘기부터 할게요.